제18화 피해 계승. 제1장 3호법이 움직인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강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무경의 마을에서 이틀, 강을 따라 걷다가 하룻밤. 처음으로 아무것도 쫓기지 않는 밤이었다. 현봉이 막지 않겠다고 했다. 2호법이 물러섰다. 사신기가 완성됐다. 가영이 강가에서 세수를 했다. 차가웠다. 손으로 물을 퍼서 얼굴에 댔다. 찼다. 눈이 떠졌다. 차가워요. 매일 그 말을 하오. 이무백이 뒤에서 말했다. 이무백이 강가에 앉아 있었다. 마검을 손에 들고 있었다. 마검이 조용했다. 이무경의 넝쿨이 품 안에 있었다.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아침마다 그렇게 앉아 있어요? 마검을 느끼는 것이요.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무백이 마검을 봤다. 어제와 같소? 조용해요? 조용하오. 가영이 이무백 옆에 앉았다. 강이 흘렀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닿았다. 반짝였다. 좋네요. 가영이 말했다. 뭐가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요. 이무백이 강을 봤다. 그렇군. 싸우지 않아도 되고, 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무백이 강을 봤다. 오래 이럴 수 있겠소?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왜요? 강호가 그렇소?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곧 달라지오.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경험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렇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무백이 가영을 봤다. 사신기가 완성됐으니까요. 이무백이 잠시 생각했다. 그렇겠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좋아하면 돼요. 이무백이 강을 봤다. 알겠소. 가영이 강을 봤다. 강이 흘렀다. 이무경의 넝쿨이 이무백 품 안에 있었다. 그때였다. 파천검이 진동했다. 이무백이 먼저 느꼈다. 마검이 반응했다. 조용했던 마검이 기운을 알리는 진동을 보냈다. 이무백이 일어섰다. 기운이요? 묵천이 방에서 나왔다. 파천검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미 느낀 것이었다. 강상류입니다. 묵천이 말했다. 현봉이요? 아닙니다. 묵천이 파천검을 더 깊이 느꼈다. 2호법입니다. 이무백이 굳었다. 2호법이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2호법이 앞서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것이었다. 2호법이 달린다는 것이 이상했다. 어젯밤 강을 건너 사라진 자였다. 방향도 달랐다. 혈인맹 방향이었다. 명화가 나왔다. 오른팔을 움직이며 나왔다. 부목을 뗀 오른팔이었다. 무슨 일이요? 2호법이 옵니다. 달려서 명화가 굳었다. 쫓기는 것이요? 묵천이 파천검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뒤에 기운이 있습니다. 여럿입니다. 이무백이 마검을 손에 들었다. 마검이 진동했다. 조용한 진동이 아니었다. 경계하는 진동이었다. 해명이 나왔다. 양랑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은침 챙겼어요. 가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도 뭔가 챙길게요. 가영이 주변을 봤다. 강가였다. 모래사장이었다. 돌이 있었다. 가영이 돌을 몇 개 집었다. 이무백이 가영을 봤다. 돌이요? 언제든지요. 이무백이 가영을 봤다. 저번에 도움이 됐소? 진흙은 없어요. 여기는 모래라서요. 모래도 되겠소? 가영이 생각했다. 모래는 흩어지잖아요. 눈에 들어가면 돼요.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선배님이 전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무경이 아니라 가영한테는 말하게 돼요.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감사해요. 가영이 모래도 조금 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강상류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빠른 발소리였다. 2호법이었다. 나무 사이에서 나왔다. 달리고 있었다. 검이 허리에 있었다. 뽑지 않았다. 달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2호법이 다섯을 보고 속도를 줄였다. 강가에 섰다. 숨이 거칠었다. 오래 달린 것이었다. 어젯밤에 혈인맹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온 것이었다. 이무백이 2호법을 봤다. 왜 달리고 있소? 2호법이 숨을 골랐다. 3호법이요. 이무백이 굳었다. 3호법이요. 3호법이 혈인맹에서 움직였소. 묵천이 2호법을 봤다. 어떻게요?
이호법이 말했다. 삼호법이 혈인맹으로 돌아가자마자 장로들을 모았소. 사신기 완성을 허락한 것이 배신이라고. 현봉이 혈인맹을 팔아먹었다고. 내가 따라간 것도. 이무백이 굳었다. 그래서요? 장로 셋이 삼호법 편이요. 혈인맹 정예 무사 20명을 모았소. 현봉을 잡으러 갔소. 묵천이 굳었다. 현봉이 강가에 있습니다. 알고 있소. 이호법이 말했다. 그래서 달렸소. 이무백이 이호법을 봤다. 당신이 왜 현봉을 지키려 하오? 이호법이 이무백을 봤다. 현봉이 결단을 내렸소. 이무백이 이호법을 봤다. 그것이 이유? 이호법이 말했다. 강호에서 오래 살았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오. 현봉이 50년을 혈인맥만 알고 살다가 어제 처음으로 다른 결단을 내렸소. 이호법이 강을 봤다. 그것을 지켜야 하오. 묵천이 이호법을 봤다. 삼호법이 얼마나 뒤에 있습니까? 빠르면 1시진, 늦으면 2시진. 현봉이 있는 곳까지요? 그렇소. 삼호법이 직접 오는 것이요. 장로들은 혈인맹에 남겨두고. 이무백이 마검을 만졌다. 삼호법이 강하오. 이호법이 이무백을 봤다. 알고 있소. 삼호법은 속도가 강점이오. 빠르고 정확하오. 검이 길어서 먼 거리에서 치고 들어오오. 명하가 말했다. 현봉이 혼자 막을 수 있겠소? 이호법이 생각했다. 모르겠소. 현봉이 강하지만. 하지만요. 현봉이 어제 달라졌소. 이무백이 이호법을 봤다. 어떻게요? 이호법이 말했다. 검을 내렸소. 막는 것을 그만하겠다고 했소. 그 이후에 현봉이 싸울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소. 묵천이 그 말을 들었다. 현봉이 어제 결단을 내렸다. 막는 것을 그만하겠다고. 두려움에 맞서겠다고. 그리고 강가에 남았다. 하지만 삼호법이 온다면 현봉이 싸울 것인가? 가겠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이무백이 묵천을 봤다. 현봉을 지키러 가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무백이 마검을 손에 들었다. 나도 가겠소. 가영이 말했다. 저도요. 명하가 검을 오른손에 쥐었다. 당겼다. 버텼다. 이번 싸움은 내가 앞에 서겠소. 이무백이 명하를 봤다. 오른팔이 괜찮겠소? 모르겠소. 명하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앞에 서겠소. 이무백이 명하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해명이 은침을 손에 쥐었다. 분말은 다 썼어요. 은침이 몇 개요? 15개요. 충분하겠소. 모르겠어요. 해명이 솔직하게 말했다. 삼호법이 빠르다면 은침이 닿을지 모르겠어요. 이호법이 해명을 봤다. 삼호법에 약점이 있소. 해명이 이호법을 봤다. 뭐예요? 속도에 집중하면 방어가 늦소. 먼 거리에서 치고 들어올 때는 빠르지만 근거리에서는 검이 길어서 오히려 불리하오. 가영이 이호법을 봤다. 근거리요? 검이 길면 좁은 곳에서는 다루기 어렵소. 가영이 생각했다. 그러면 붙어야 해요. 이호법이 가영을 봤다. 당신이 붙겠다는 것이요? 제가 붙어서 근거리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호법이 가영을 봤다. 위험하오. 저는 약해요. 가영이 말했다. 약한 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이호법의 시선이 가영에게 오래 머물렀다. 강호를 수십 년 걸어온 자의 눈 안에 묘한 것이 있었다. 이무백도 그것을 느끼며 가영을 봤다. 당신이 그것을 할 것이요? 할 수 있어요. 이무백이 가영을 봤다. 이무경이 살아있었으면 당신 같은 사람과 친했을 것이요.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전에도 그 말 했잖아요. 2번 해도 되는 말이요.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까요? 5시 강상류를 향해 달렸다. 이호법이 합류해 6시 되었다. 강상류를 향해 함께 달렸다. 발소리가 강물 소리와 뒤섞이며 빠르게 멀어졌다. 묵천이 파천검을 느끼며 달렸다. 파천검이 현봉의 방향을 알려줬다. 강가였다. 어젯밤 현봉이 앉아있던 그 자리였다. 그리고 다른 기운이 왔다. 빠른 기운이었다. 삼호법이었다. 삼호법이 가깝습니다. 묵천이 달리며 말했다. 1시진이 안 됐소. 이호법이 말했다. 현봉이 먼저 만나겠소. 현봉이 도망가지 않겠소? 이무백이 물었다.
모르겠소. 이호법이 말했다. 현봉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소? 아니면요? 삼호법이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겠소? 이무백이 달리며 생각했다. 현봉이었다. 50년을 강호에서 산 자였다. 1호법이었다. 혈인맹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자였다. 3호법이 온다는 것을 현봉이 모를 리 없었다.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강이 굽어지는 곳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강가 바위 위에 현봉이 홀로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3호법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은 자리였다. 5이 달려와 강가에 섰다. 현봉이 돌아봤다. 2호법을 봤다. 왔군. 현봉이 말했다. 알고 있었소? 2호법이 물었다. 3호법이 혈인맹을 움직였겠지? 현봉이 말했다. 어젯밤에 이미 알았소. 이무백이 현봉을 봤다. 어떻게 알았소? 오래 강호를 살면 느끼오. 현봉이 강을 봤다. 3호법이 혈인맹으로 돌아가는 기운이 달랐소. 막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기운이었소. 묵천이 현봉을 봤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현봉이 묵천을 봤다. 도망가오? 가지 않으셨군요. 현봉이 강을 봤다. 50년을 강호에서 살았소. 도망가는 법을 모르오. 현봉이 말했다. 그리고 현봉이 바위에서 일어섰다. 어제 이 강에서 뭔가를 다시 찾은 것 같소. 어린 시절에 검을 배웠을 때의 것을. 이무백이 현봉을 봤다. 그것이 무엇이오? 현봉이 이무백을 봤다. 두렵지 않은 것이오. 현봉이 말했다. 50년을 혈인맹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살았소.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결정했소. 하지만 어제 여기서 현봉이 강을 봤다. 두려움 없이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알았소. 어린 시절 이 강에서 검을 잡았을 때처럼. 가영이 현봉을 봤다. 그러면 싸울 거예요? 현봉이 가영을 봤다. 3호법이 오면. 예. 현봉이 검을 만졌다. 싸우겠소? 묵천이 현봉을 봤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현봉이 묵천을 봤다. 당신들이 도와주겠다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현봉이 5을 봤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고 있었다. 조용한 마검이었다. 명하가 오른손 검을 쥐고 있었다. 해명이 은침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가영이 돌과 모래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호법이 검을 뽑고 있었다. 현봉이 그것을 봤다. 모래? 이상하군. 현봉이 말했다. 어제까지 막으려 했던 자들이. 묵천이 말했다. 강호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요?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현봉이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검을 뽑았다. 3호법이 온다. 현봉이 말했다. 파천검이 경보했다. 빠른 기운이었다. 매우 빠른 기운이었다. 나무 사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3호법이었다. 30대였다. 가늘고 긴 검을 들고 있었다. 눈이 날카로웠다. 달려온 것이었지만 숨이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다. 속도에 최적화된 몸이었다. 3호법이 강가에 멈춰 섰다. 눈이 천천히 현봉을 향했다가 2호법을 지나 그 뒤에 선 낯선 얼굴들을 하나씩 훑었다. 그리고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1호법이 여기 있군. 3호법이 말했다. 사신기와 함께. 현봉이 3호법을 봤다. 3호법. 왜 같이 있소? 현봉이 말했다. 그것이 달라진 것이오. 3호법이 현봉을 봤다. 달라진 것이오? 어제까지는 막는 것이었소. 지금은 아니오. 3호법이 현봉을 봤다. 혈인맹을 배신한 것이오. 혈인맹이 달라지는 것이오. 같은 말이오. 3호법이 검을 세웠다. 빠른 동작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검이 이미 앞을 향하고 있었다. 혈인맹의 힘은 강함이오. 강함이 있어야 혈인맹이오. 3호법이 말했다. 사신기를 허락하면 혈인맹의 강함이 의미가 없어지오. 이무백이 3호법을 봤다. 사신기가 완성됐소. 3호법이 이무백을 봤다. 마검이었다. 3호법이 마검을 봤다. 마검이 조용하군. 그렇소. 이무경 때문이요? 이무백이 굳었다. 알고 있었소? 혈인맹이 이무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소. 3호법이 말했다. 이무경의 기운이 마검을 잡는다고. 그것이 오래 가겠소? 이무백이 3호법을 봤다.
무슨 말이오? 사모법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기운은 옅어지오. 이무백이 굳었다. 사모법이 말했다. 이무경이 죽은 지 반년이 넘었소. 기운이 지금은 강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오.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사모법이 말했다. 마검이 다시 돌아오오. 이무백이 사모법을 봤다. 그것을 말하려 온 것이오? 사신기가 완성됐다고 강호가 달라진다고 했소. 사모법이 말했다. 하지만 마검이 다시 이무백을 잠식하면 사신기가 유지되겠소? 이무백이 손끝으로 마검을 건드렸다. 마검은 지금 이 순간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래갈 것인지 사모법의 말이 이무백 안에서 무게를 더해갔다. 옅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흩어진다는 그 말이 이무백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이무백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묵천이 알아챘고 사모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무백이 흔들렸군. 사모법이 말했다. 마검이 달라지지 않소? 그것이 마검이요. 어둠을 먹는 것이 마검이요. 이무경의 기운이 오래 가겠소? 심어놓은 고구마가 오래 가겠소? 사모법이 검을 들었다. 마검을 내놓으시오. 이무백이 사모법을 봤다. 마검을 왜요? 마검이 다시 잠식하면 사신기가 흔들리오. 지금 마검을 없애는 것이 강호를 위한 것이오. 이무백이 사모법을 봤다. 없앤다는 것이. 마검을 강에 버리면 돼요. 이무백이 굳었다.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이무백의 눈이 달랐다. 검붉은 빛이 없었다. 하지만 달랐다. 사모법의 말이 이무백 안에 들어가 있었다. 가영이 이무백 앞을 가로질러 앞으로 나섰다. 사모법과의 거리가 10걸음도 채 되지 않았다. 사모법이 눈을 가늘게 뜨며 가영을 내려다봤다. 또 이 아이요? 그렇죠. 가영이 사모법을 봤다. 기운이 옅어진다고 했죠? 사모법이 가영을 봤다. 그렇소. 그러면요? 가영이 말했다. 이무경 아저씨 것들이 다 없어지면 마검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소. 그러면 가영이 생각했다. 계속 채우면 되잖아요. 사모법이 굳었다. 계속요? 가영이 사모법을 봤다. 이무경 아저씨가 심어놓은 것들이요. 넝쿨도 있고 편지도 있고 집신도 있어요. 그것들이 옅어지면 가을에 고구마를 캐면 돼요. 고구마를 캐면 이무경 아저씨가 심어놓은 것이 더 많아지잖아요. 가영이 말했다. 이무경 아저씨 기운이 없어지면 다시 채우면 돼요. 이무경 마을에 가서. 사모법이 가영을 봤다. 그것이 말이 되겠소? 돼요. 가영이 말했다. 이무경 아저씨의 기운이 고구마 밭에 있어요. 밭이 있는 한 채울 수 있어요. 사모법이 가영을 봤다. 밭이 있는 한이요? 가영이 사모법을 봤다. 그래서 혈천마 아저씨가 지키고 있어요. 사모법이 굳었다. 혈천마가요? 네. 가영이 말했다. 이무경 마을을 혈천마 아저씨가 지키고 있어요. 사모법이 굳었다. 혈천마였다. 전 교주였다. 혈인맹에서 가장 강한 자였다. 그 자가 이무경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모법이 가영을 봤다. 어린아이가 12살이에요. 사모법의 시선이 가영에서 이무백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이무백이 가영 옆으로 다가서며 마검을 손에 쥐었다. 마검이 진동했다. 이무경의 넝쿨이 잡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진동이 더해졌다. 가영의 말 때문이었다. 계속 채울 수 있다는 말 때문이었다. 마검이 더 안정됐다. 이무백이 사모법을 봤다. 마검은 내놓지 않겠소. 사모법이 이무백을 봤다. 그러면 사모법이 검을 들었다. 빠른 동작이었다. 검이 빛을 받았다. 싸우겠소? 사모법이 이무백을 향해 달렸다. 빠른 것이 아니었다. 매우 빠른 것이었다. 이호법이 말한 것이 맞았다. 먼 거리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검이 길었다. 그 거리에서 찌르는 것이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어 사모법의 검을 받아냈다. 마검이 반응하며 충격을 흘렸지만 이무백의 몸이 뒤로 밀렸다. 사모법이 빠르게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달렸다. 두 번째 공격이었다. 방향이 달랐다. 왼쪽이었다. 이무백이 마검으로 두 번째 공격을 막아냈지만 또다시 뒤로 밀렸다. 사모법이 그 광경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마검이 조용하면 오히려 약하군. 사모법이 말했다. 마검의 진짜 힘은 잠식에서 나오오. 잠식 없이는 검이 강하지 않소?
이무백이 그 말을 들었다. 맞는 말이었다. 마검이 잠식할 때 기운이 강했다. 그 기운이 빠졌다. 지금의 마검은 조용했다. 하지만 공명이 있었다. 이무백이 묵천을 봤다. 묵천이 파천검의 기운을 흘렸다. 공명이 이무백에게 왔다. 마검이 반응했다. 이무경의 기운이 공명과 함께 더 강해졌다. 마검이 달라졌다. 잠식의 힘이 아니었다. 공명의 힘이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었다. 삼호법이 세 번째로 달렸다. 같은 방향이었다. 정면이었다. 이무백이 피하지 않았다. 마검을 들고 앞으로 달렸다. 삼호법이 찔렀다. 이무백이 검집으로 삼호법의 검을 옆으로 쳤다. 동시에 마검으로 삼호법의 어깨를 향했다. 삼호법이 빠르게 물러섰다. 하지만 늦었다. 마검이 삼호법의 오른쪽 어깨를 스쳤다. 가영이 그 순간 움직였다. 주머니에서 모래를 꺼냈다. 삼호법이 물러서는 방향이 가영이 있는 쪽이었다. 가영이 모래를 삼호법의 눈을 향해 던졌다. 삼호법이 반응했다.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서 뒤로 물러섰다. 명화가 그 순간 오른쪽에서 달렸다. 오른손 검이었다. 삼호법의 오른팔을 향해 검을 올렸다. 삼호법이 눈을 뜨며 막았다. 막았지만 충격이 왔다. 어깨가 스친 상태였다. 오른팔이 당겼다. 삼호법이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렸다.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눈으로 다섯을 천천히 훑었다. 숨이 달랐다. 처음보다 거칠었다. 어깨가 베었다. 오른팔이 당겼다. 해명이 왼쪽에서 은침을 들고 있었다. 조용히 각도를 재고 있었다. 삼호법이 해명을 봤다. 혈인맹 출신이었다. 은침을 아는 자였다. 거리와 각도를 알았다. 삼호법이 뒤로 더 물러섰다. 현봉이 앞으로 나섰다. 삼호법. 삼호법이 현봉을 봤다. 1호법. 여기까지요? 삼호법이 현봉을 봤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끝났소. 현봉이 말했다. 사신기가 완성됐소. 마검이 달라졌소. 강호가 달라지고 있소. 여기서 막아도 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없소. 삼호법이 현봉을 봤다. 1호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오? 그렇소. 삼호법이 현봉을 봤다. 50년을 혈인맹에서 살아온 자가. 그렇소. 현봉이 말했다. 50년을 살았으니 아는 것이오. 달라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크게 잃는 것이라는 것을. 삼호법이 현봉을 오래 바라봤다. 무언가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검을 내렸다. 완전히 검집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내렸다. 나는 혈인맹으로 돌아가겠소. 삼호법이 말했다. 혈인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소. 만약 달라지는 것이 혈인맹을 없애는 것이라면. 삼호법이 묵천을 봤다. 다시 오겠소. 묵천이 삼호법을 봤다. 그때는 다시 대화하겠습니다. 삼호법이 잠시 묵천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빠른 걸음으로 나무 사이를 지나 사라지자 강가의 조용함이 천천히 돌아왔다. 가영이 주머니 안을 봤다. 모래가 조금 남아 있었다. 가영이 모래를 강에 뿌렸다. 강이 받았다. 흘렀다. 이무백이 마검을 검집에 넣었다. 마검이 조용하게 들어갔다. 이무백이 가영을 봤다. 모래가 됐소.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그랬죠? 눈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소.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님이 알려준 것이에요. 이무백이 가영을 봤다. 이무경이 살아있었으면. 이무백이 말했다. 이것을 봤으면 웃었겠소? 형이 강호 전술을 알려준다고요? 그렇소. 가영이 웃었다. 이무백이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은 변함없이 흘렀지만 사신기가 완성된 이후의 강은 분명히 달랐다. 사신기가 완성된 이후의 강이었다. 모래가 강물에 흘러갔다. 이무경이 심어놓은 것이 아직 자라고 있었다. 가을이 오면 고구마를 캘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제2장 짠밥의 무게. 박씨 부인의 집은 마을 끝에 있었다. 마을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다. 논 세 떼기, 밭 두 떼기, 허물어진 돌담 너머로 집이 5채. 그중 가장 안쪽, 뒷산이 등을 받쳐주는 자리에 박씨 부인의 집이 있었다. 기와는 고르지 못했고 대문 기둥 하나는 기울어 있었다. 처마 끝에 말린 약재 다발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한 다발이 아니었다. 10다발, 20다발,
셀 수 없이 많은 다발이 겹겹이 걸려 있었다. 이무백은 그것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봄부터라 하셨죠? 그가 중얼거렸다. 가영이 고개를 기울였다. 뭐요? 약재요? 봄부터 매일 준비했다고 하셨잖소. 처마 아래 가득 매달린 다발들, 그것은 한 사람을 기다린 시간의 물리적인 형태였다. 누군가가 오리라 믿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재를 묶어 매달아 온 나날들. 믿음이 저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이무백은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가 품 안에서 이무경의 고구마 넝쿨을 손끝으로 짚었다. 넝쿨은 여전히 따뜻했다. 묵천은 그런 이무백을 곁에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 보고 있었다. 들어가자. 그가 말했고 먼저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에 들어서자 박씨 부인이 이미 나와 있었다.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서 있었다. 놀라지 않았다. 반갑다고 달려 나오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리던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해명이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박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러더니 깊어졌다. 뭉클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울음이라 하기엔 너무 오래된 감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왔어요. 딱 그 두 마디뿐이었다. 해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끼가 재활성화된 이후로 온몸이 뜨겁고 손발이 저렸다. 눈앞이 아찔했다. 그럼에도 박씨 부인의 그 두 마디를 들은 순간 발이 땅에 박혔다.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었다. 명화가 그녀를 등 뒤에서 붙잡았다. 해명,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붙들지 마요. 그러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명화도 알아차렸다. 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더 단단히 붙잡았다. 부목이 제거된 오른팔이 조금 떨렸지만 명화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다. 박씨 부인은 두 사람을 보더니 말없이 돌아섰다. 방 내줄게요. 따라와요. 방은 넓지 않았다. 그러나 깨끗했다. 요는 이미 깔려 있었고 벽 한쪽에 작은 상이 놓여 있었다. 상 위에는 약재를 담은 사기 그릇이 5개, 은침을 꽂아두는 낮은 나무함이 하나, 그리고 물을 데울 수 있는 작은 화로가 자리하고 있었다. 해명이 방 안을 둘러봤다. 준비돼 있었다. 아무것도 즉흥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었다. 약재는 봄부터 말려온 것들이었고 화로 안에는 이미 숯이 담겨 있었다. 은침함 안에는 해명이 쓰던 것과 같은 규격의 침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다. 언제 왔더라도 바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명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씨 부인은 화로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확인하며 말했다. 설현화 씨가 쓰는 침 규격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혈인맹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설현화? 해명이 그 이름을 들은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해명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선택한 뒤로 설현화라는 이름은 묻어두었다. 땅속에 아주 깊이. 그런데 박씨 부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이름으로 불렀다. 해명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해명이 조용히 말했다. 박씨 부인은 화로에서 고개를 들어 해명을 한번 바라봤다. 그래요? 해명씨. 그리고 다시 불씨를 들여다봤다. 거부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그냥 그런 것이라는 투였다. 이름은 달라도 기다린 사람은 결국 왔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명화가 방을 나왔을 때 마당 한쪽에 묵천과 이무백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영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마당 가운데 놓인 큰 돌을 손끝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그 돌이 궁금한 것처럼. 해명씨 상태는요? 묵천이 물었다. 도끼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박씨 부인이 바로 침을 놓겠다고 했어요. 치료 기간은? 모르겠어요. 박씨 부인이 말을 안 해서요. 사실 명화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묻지 못했다. 박씨 부인의 눈빛이 워낙 고요해서 질문을 끼워 넣을 틈이 없었다.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옆구리를 한번 짚었다. 경상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무백은 말이 없었다. 마검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마검은 조용했다. 흐르는 냇물처럼 어둡지만 서늘하고 투명한 조용함이었다. 원한의 어둠이 아니라 밤의 어둠. 이무경의 기운이 감도는 어둠. 가영이 돌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이무백을 올려다봤다. 이무백 오빠. 자요? 아니. 그럼 왜 눈 감았어요?
생각하고 있어. 뭐 생각해요? 이무백이 눈을 떴다. 가영을 내려다봤다. 12살짜리 아이의 눈이 별것 없이 맑았다. 숨기려 하지 않고 읽으려 하지 않고 그냥 궁금한 것처럼. 처마 약재 다발 봤지? 응. 엄청 많더라고요. 봄부터 매일 하나씩 묶은 거라고 했어. 가영이 처마를 다시 올려다봤다. 다발들이 저녁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몇 다발이에요? 봄부터 지금이면. 잘 세보면 알겠지? 가영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다발을 세기 시작했다. 금방 포기하고 다시 이무백을 봤다. 많다. 그냥. 응. 그러니까 이무백 오빠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다발수? 아니. 이무백이 마검을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다. 마검이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듣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낮게. 저 기다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했어. 가영이 입을 다물었다. 이무경. 그 이름을 가영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내지 않아도 알았다. 박씨 부인의 기다림도 이무백의 마검도 지금 이 마당에 고요하게 깔린 이 분위기도 결국 그 이름에서 왔다는 것을. 해가 기울 무렵 박씨 부인이 해명에게 첫 번째 침을 놓고 방에서 나왔다. 저녁 먹어야죠. 그것이 전부였다. 해명의 상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네 사람은 그 한마디에 이끌려 부엌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밥 5그릇에 국 하나, 김치 한 종지. 그게 전부였다. 반찬도 없었고 장도 없었다. 그러나 밥그릇 하나가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에 하나가 더 놓여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가영이 가장 먼저 눈치챘다. 그 빈자리를, 그 밥그릇을. 입을 열려다 닫았다. 대신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다. 박씨 부인이 앉으며 말했다. 밥 먹어요. 짜요. 원래 그렇게 해요. 네 사람이 젓가락을 들었다. 묵천이 먼저 한 입 먹었다. 진짜 짰다. 그런데 먹을 수 있었다. 아니, 먹혔다. 짠 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뭔가를 데웠다. 이무백이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그 빈자리를 봤다. 박씨 부인이 먼저 말했다. 이무경 씨한테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아무도 어색하게 굴지 않았다. 명화가 밥을 먹었다. 가영이 국을 들었다. 묵천이 김치 한 조각을 집었다. 이무백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리고 품 안에서 고구마 넝쿨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빈자리 옆에. 같이 먹읍시다. 그 말이 방 안에 퍼졌다. 박씨 부인이 이무백을 보더니 한 번 눈을 깜빡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눈빛이 말하는 것이 있었다. 고맙다. 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 가영이 국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후루룩 마셨다. 아, 진짜 짜다. 그 말에 명화가 피식 웃었다. 묵천도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짠 밥상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 짜서 물을 찾을 것 같았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다. 이무백도 묵천도 명화도 가영도 박씨 부인도 그 짠맛 안에 머물렀다. 이무경이 지금 여기 없었다. 그러나 이무경이 지금 여기 있었다. 마검이 조용히 울렸다. 이무백 품속에서 아주 낮게, 말없이, 어둠이 움직이는 것처럼 원한 없이, 울분 없이, 그저 깊고 서늘한 밤의 소리로 박씨 부인의 기다림이 마검에 닿았다. 이무경의 기운과는 달랐다. 이무경의 기운이 땅 아래서 솟아오르는 물처럼 짙었다면 박씨 부인의 기다림은 안개처럼 낮고 넓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를 만큼 오래된 기운. 사라지지 않으려 애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는 기운. 마검은 그것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사모법이 말했다. 이무경의 기운은 옅어진다고. 그 말이 이무백을 흔들었다. 실제로 흔들렸다. 넝쿨 안에 깃든 기운이 언젠가는 희미해지리라는 것을 이무백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밥상 앞에서 이무백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옅어지는 것이라면 채우면 된다. 가영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단지 고구마 밭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박씨 부인이 봄부터 매일 약재를 묶어 처마에 걸었듯이 기다리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기운을 더한다. 기다림은 줄지 않는다. 기다림은 쌓인다. 사모법은 그것을 몰랐다. 기운이 옅어진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잃는 것만 계산했다. 채워지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 쌓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무백은 밥을 한 숟가락 더 떴다. 짰다. 그래도 먹혔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명하가 밥그릇을 내려놓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누가 물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밥상 앞에서 입에서 나왔다. 짠 밥의 무게가 그런 것을 끌어내는 것인지도 몰랐다. 박씨 부인이 그를 봤다. 여기 있어요. 말이 짧았다. 토를 달지 않았다. 그냥 여기 있으라는 것이었다. 명하가 시선을 내렸다. 오른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부목이 제거된 오른팔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검을 쥐면 검끝이 떨렸다. 왼손으로 검을 쓰는 법을 익혔지만 오른팔이 그리웠다. 아니, 그리운 것이 아니었다. 무서웠다. 다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까봐. 가영이 명하 옆에서 달그락달그락 빈 그릇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명하 오빠, 동생 있어요? 명하가 굳었다. 아무도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가영조차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냥 나왔다. 12살의 직관이 끌어낸 말이었다. 있었어요. 명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있었어요? 있어요. 아마요? 강호에 들어오면서 연락을 끊었어요. 가영이 입을 다물었다. 한 번도 오빠나 언니가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영이었다. 혼자였다. 항상. 그래서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묘하게 무겁다는 것은 알았다. 왜요? 연루되면 안 되니까요. 뭐예요? 강호예요. 강호는 가족이 있으면 약점이 생겨요. 가영이 잠시 생각했다. 그러면 동생은 명하 오빠가 강호에 있는 줄 알아요? 모를 거예요. 연락을 안 했으니까요. 그럼 명하 오빠가 다쳐도 모르겠네요. 명하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가영은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것도 대가예요? 묵천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무백도 강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것은 강호의 법칙이었다. 강한 무공에는 몸이 상한다. 강한 자리에는 배신이 따른다. 강한 검에는 어둠이 깃든다. 그런 대가들은 눈에 보였다. 핏자국처럼, 상처처럼. 그런데 명하의 대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동생이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온 시간. 연락을 끊었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한 사람. 강호에서 살아남으면서 잃어버린 것. 박씨 부인이 빈 그릇들을 거두며 말했다. 동생 이름이 뭐예요? 명하가 박씨 부인을 봤다. 명준이요. 명준이. 좋은 이름이네. 그것이 전부였다. 박씨 부인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더 물어보지 않았다. 찾아야 한다거나 연락해야 한다거나 그런 말을 보태지 않았다. 그냥 이름을 좋다 했다. 명하는 한참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명준. 강호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이름.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무백이 마당에서 발을 멈췄다. 처마 아래 다발들이 저녁빛 속에 흔들렸다. 세어보면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지만 굳이 세고 싶지 않았다. 세어버리면 그것이 숫자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숫자가 되면 가벼워질 것 같았다. 묵천이 그 옆에 섰다. 사모법이 한 말. 이무백이 말하지 않아도 묵천은 알았다. 알아요. 옅어진다고 했지? 흔들렸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안 흔들려. 묵천이 처마를 올려다봤다. 기운이 쌓이는 방향이 있어요. 이무경의 기운도, 박씨 부인의 기다림도, 심지어 가영이 저 돌 두드리는 것도 다 같은 방향으로 흘러요. 마검이 그걸 받고 있고. 이무백이 마검을 내려다봤다. 마검은 조용했다. 완전한 코요. 사신기가 완성되면 강호가 달라진다고 했잖소. 네? 그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 묵천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금 저 방에 해명이 누워서 치료받고 있잖아요. 한 달 전이면 해명이 저기 누울 수 있었을까요? 이무백이 대답하지 않았다. 박씨 부인이 봄부터 약재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현봉이 막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가영이 저 밥상에서 이무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묵천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강호가 달라진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방이 생기는 것. 이무백이 하늘을 봤다. 별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두운 하늘에 빛이 하나씩 박히는 것처럼. 마검이 울렸다. 아주 낮게, 아주 조용하게. 밤의 어둠 안에서. 그날 밤 해명은 2번 깨어났다.
한 번은 도끼가 치솟아서 박씨 부인이 이미 침상 옆에 앉아 있었다. 언제 잠든 것인지 잠을 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해명이 눈을 뜨자마자 침을 다시 잡았다. 아파요? 괜찮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해명이 입을 다물었다. 말하기 싫으면 소리 내도 돼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해명이 이를 악물었다. 박씨 부인이 침을 놓았다. 해명의 손목, 목 아래, 어깨 옆. 짧고 정확했다. 아픔이 밀려왔다가 천천히 빠졌다. 도끼가 흐트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실제 소리는 없었지만 설현화 씨가 해명이 된 게 언제예요? 박씨 부인이 침을 놓으면서 물었다. 오래됐어요. 스스로 지은 이름이에요? 네. 좋은 이름이에요. 밝고 단단해요. 해명이 눈을 감았다. 해명이라는 이름 말고는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고 해도 버린 것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알아요. 그래도 버린 거요? 버렸으면 여기 안 왔겠죠?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박씨 부인이 침을 다 놓고 손을 닦았다. 기다렸어요. 진짜로. 해명이 눈을 뜨지 않았다. 저도 알았어요. 어떻게요? 몰랐어요. 그냥 왔어요. 그것이 해명의 대답이었다. 알아서 온 것이 아니었다. 다리가 이끌려온 것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아마 그것이 박씨 부인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길이었을 것이다. 박씨 부인이 일어나 방문을 조금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짜요? 내일 또 침 놓을게요. 해명이 돌아 누웠다. 눈앞이 여전히 아찔했다. 도끼는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오래 걸릴 것이었다. 박씨 부인도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과 오래 버텨온 사람이 같은 방 안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번째로 깨어났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아주 가벼운. 해명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문 쪽을 봤다. 문틈 사이로 마당의 어둠이 보였다. 그리고 그 어둠 안에서 마검의 빛이 아주 희미하게 번졌다. 원한의 검붉은 빛이 아니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스며드는 짙은 남빛이었다. 이무백이 마당에 서 있었다.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 옆에 가영이 맨발로 나와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해명은 눈을 다시 감았다. 방 안이 따뜻했다. 화로 불이 남아 있었다.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처마에서 약재 다발이 흔들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기다림의 소리였다. 쌓여온 것들의 소리. 해명이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다. 도끼가 아직 몸 안에 있었다. 오래 걸릴 것이었다. 그래도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뜨겁게 실감났다. 강호에는 강한 자가 있었다. 빠른 검이 있었다. 두려운 무공이 있었다. 그것들이 강호를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해명을 살리고 있는 것은 봄부터 처마에 하루하루 걸어온 약재 다발이었다. 강함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렇다면 기다림에는 무엇이 따르는가? 해명은 그 물음을 가슴 안에 넣어두고 눈을 감았다. 마당에서 마검이 다시 아주 낮게 울렸다. 밤이 깊었다. 제3장 새벽에 오는 것들. 새벽이 오기 직전 강호는 가장 조용하다. 낮의 검부림도 밤의 음모도 잠시 숨을 죽인다. 이슬이 맺히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 시간에 강호를 걷는 자들은 두 부류다. 새벽을 틈타 움직이는 자와 새벽이 와도 아직 잠들지 못한 자. 묵초는 후자였다. 박씨 부인의 집 마당 한쪽 돌담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다. 별이 기울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눈치채기 어려운 정도로 밝아오고 있었다. 옆구리를 한 손으로 짚고 있었다. 경상은 깊지 않았지만 누우면 뻐근하고 앉으면 시렸다. 어중간한 상처가 가장 성가신 법이었다. 파천검이 허리춤에 걸려 있었다. 지검과 천검도 함께. 세 자루가 나란히 걸린 채로 묵천이 잠들지 않고 새벽 하늘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눈이 떠졌다. 그리고 누워서 천장을 보는 것보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는 편이 나았다. 파천검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묵천이 손끝으로 검자루를 짚었다. 강호의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사신기가 완성된 이후 파천검의 감지 범위는 넓어졌다. 산 너머, 강 건너,
며칠길 너머의 기운까지 실처럼 가늘게 들어왔다. 묵천은 그것을 읽는 법을 익히는 중이었다. 강호 전체를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강호 전체에 소란이 실시간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소란이 아니었다. 변화였다. 묵천이 눈을 감았다. 파천검을 통해 느껴지는 강호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듯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사신기의 공명이 강호를 바꾸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벼운 발소리. 맨발. 묵천이 눈을 뜨지 않고 말했다. 앉아요? 잠깐 나왔어요. 가영이었다. 가영이 돌담 옆에 쪼그려 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묵천이 보는 하늘과 같은 하늘을 봤다. 묵천 아저씨도 앉아요? 응. 왜요? 옆구리 아파서. 많이요? 조금. 거짓말이죠? 많이 아프면 저렇게 손 짚잖아요. 묵천이 잠깐 멈췄다가 손을 내렸다. 조금 많이 아파. 가영이 픽 웃었다. 그러다 다시 진지하게 하늘을 봤다. 저 별 있잖아요. 저기 밝은 거. 응. 저게 방향 알려주는 별이에요? 북쪽 별이요? 북극성은 저쪽이야. 저건 다른 별이야. 다른 별은 방향 안 알려줘요? 잘 모르면 헷갈려.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저 별은 뭐예요? 묵천이 가영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서쪽 하늘에 남아있는 밝은 별이었다. 새벽에 오래 남는 별. 그냥 별이야. 이름은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 이름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상해요. 이름이 있으면 중요한 거잖아요. 묵천이 가영을 봤다. 12살짜리 아이가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가끔 묵천의 생각을 건드렸다. 강호를 오래 걸어온 사람들은 많은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의 중요성에 순위를 매기는데 익숙해진다. 그런데 가영은 그 순위를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맞는 말을 한다. 그래. 이름이 있으면 중요한 거야. 가영이 만족스럽다는 듯 무릎을 더 끌어안았다. 묵천 아저씨. 응. 우리 앞으로 어디 가요? 묵천이 잠시 생각했다. 강호. 강호는 어디요? 어디든. 어디든이 어딘데요? 묵천이 파천검 자루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게 알려줄 거야? 달라진 곳이 어딘지. 가영이 파천검을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서도 검집의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파천검은 항상 그랬다. 어두운 곳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달라진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곳을. 달라지고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야. 가영이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그럼 나쁘게 달라지는 곳은요? 묵천이 말을 멈췄다. 가영은 질문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불편한 방향으로 꺾는다. 그것이 계산이 아니라 본능이기 때문에 더 날카롭다. 그런 곳도 있겠지? 거기도 가요? 아마도.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이 가요.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요. 그래도 같이 가요. 묵천이 가영을 봤다. 가영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겁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가영은 겁이 많은 아이였다. 전투 때마다 떨었고 사모법 앞에서도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런데도 간다고 했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겁이 있어도 가겠다는 것이었다. 알겠어. 그것이 묵천의 대답이었다. 가영이 조용히 웃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가영이 고개를 돌렸다. 묵천도 이무백이었다. 밤새 잠을 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마검을 등에 지지 않고 손에 들고 있었다. 손에 든 마검은 낮게 진동하고 있었다.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들고 있었다. 마검이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이무백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검을 들어 올렸다. 천천히 검결을 펼쳤다. 싸움의 검이 아니었다. 싸움을 위한 수련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다스리는 움직임이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방향을 찾듯 마검이 이무백의 손 안에서 조용하게 움직였다. 가영이 숨을 죽이고 봤다. 이무백이 검을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항상 싸움이었다. 빠르거나 무겁거나 어둠을 밀어내거나 어둠으로 파고들거나.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지금 이무백의 마검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검이 이야기한다는 표현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영도 알았다. 그런데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마검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어둠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묵천도 봤다. 파천검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마검의 움직임에 공명하는 것처럼 아주 낮게. 사신기의 공명이었다. 이무백이 의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검이 움직이는 동안 박씨 부인 집 처마의 약재 다발들이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렸다. 마당의 이슬이 조금 더 빠르게 맺혔다. 닭이 아직 울기 전인데 먼 곳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다. 강호가 느끼고 있었다. 마검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무백이 검결을 마치고 마검을 내렸다. 숨을 가다듬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가볍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무백이 가영 쪽을 봤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안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수련. 어떤 수련이요? 마검이 원하는 수련. 마검이 원해요? 검이 원하는 게 있어. 마검은 오래 어둠 속에 있었거든. 그 어둠을 쓰는 법이 달라졌으니까 새로 익혀야 해. 가영이 마검을 봤다. 달라진 마검은 어떻게 달라요? 이무백이 마검을 한번 올려다 보았다. 전에는 마검이 이길 때마다 더 어두워졌어. 원한이 쌓이는 것처럼. 이기면 이길수록 더 많은 것을 잃는 느낌. 지금은요? 지금은 이겨도 어두워지지 않아. 가영이 잠시 생각했다. 왜요? 이무경이 있어서. 박씨 부인이 있어서. 이 기운들이 마검한테 다른 어둠을 가르쳐주고 있거든. 원한의 어둠이 아니라 밤의 어둠. 가영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동이 터오면서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밤의 어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침 되면. 이무백이 픽 웃었다. 가영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웃음이 나왔다.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어둠이 없어지면 아침이 오는 거잖아. 가영이 잠시 이무백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네요. 묵천이 두 사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천검 자루 위에 손을 얹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봤다. 아침이 왔다. 박씨 부인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밥 짓는 냄새가 마당을 채웠다. 가영이 그 냄새에 코를 들었다. 어제도 짜게 해주시려나? 아마. 묵천이 말했다. 좋아요.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짠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짜서 맛있는 게 아니야. 그럼 왜요? 묵천이 일어서며 옆구리를 한번 짚었다.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서야. 가영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걸렸다. 그러더니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거예요. 명하가 일어난 건 밥이 다 된 직후였다. 방에서 나오는 명하의 얼굴이 좋지 않았다. 잠을 잔 것인지 뒤척인 것인지 애매한 얼굴이었다. 오른팔을 무의식적으로 주무르고 있었다. 가영이 그것을 보자마자 물었다. 오른팔 아직도 이상해요? 아침마다 좀 그래. 많이요? 적응해야지 뭐. 명하가 마당 우물가에서 세수를 했다. 찬물이었다. 손으로 물을 퍼올리다가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느꼈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힘은 들어갔다. 그런데 세밀함이 없었다. 물을 퍼올리는 것은 됐지만 정확한 지점을 잡는 것이 뭉툭했다. 검을 잡으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오른손으로 검을 잡으면 검끝이 이전보다 한 치 정도 오차가 생겼다. 그 한 치가 전투에서는 죽음과 생존의 경계였다. 명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왼손 검법을 익혔다. 왼손은 이제 믿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왼손이 믿을만해질수록 오른팔의 오차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무백이 우물가 옆에 서서 말했다. 많이 티나? 뭐가요? 팔. 명하가 세수를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알아요. 완전히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알아요. 그래도 가겠어? 명하가 이무백을 봤다. 이무백의 눈에 검붉은 빛이 없었다. 완전히 소멸한 눈. 마검의 잠식이 사라진 눈. 그 눈이 명하를 보고 있었다. 어둡지 않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눈이었다. 어디를 가는 건데요? 묵천이랑 강호 순례. 그 순례가 안전한가요? 아니. 명하가 수건을 내렸다. 그럼 팔이 어떻든 별로 상관없겠네요. 완전한 팔로 가도 안전하지 않은 거니까.
이무백이 잠깐 명화를 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맞는 말이야. 뭐가 웃겨요? 논리가 이상한데 결론이 맞아서. 명화가 수건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이무백 씨. 응. 해명이 치료 끝나면 해명이 가겠다고 하면 데려가 줄 거예요? 이무백이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물어봐야지. 해명이한테요? 당연히. 명화가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무백은 우물가에 남아 하늘을 봤다. 완전히 밝아온 하늘이었다. 마검이 등 뒤에서 조용히 있었다. 해명. 그 이름이 강호에서 갖는 무게를 이무백은 알고 있었다. 혈인맹 출신. 도끼 사용자. 이름을 바꾼 자. 강호에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새로 걸어가려 할 때 강호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강호는 달라지고 있었다. 달라지는 강호가 해명에게도 달라지리라는 것을 이무백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것이 솔직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확신이 없다는 것이 가지 말라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가영이 달려오며 말했다. 밥 된대요. 어서 와요. 이무백이 걸음을 옮겼다. 밥상이 다시 차려졌다. 어제와 같았다. 밥, 국, 김치. 그리고 5번째 그릇. 가영이 어제처럼 자리를 찾아 앉았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어제 앉았던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5번째 그릇도 어제처럼 거기 있었고 가영은 그것을 당연하게 봤다. 해명은 방에서 치료 중이었다. 박씨 부인이 아침 일찍부터 침을 놓았다. 밥상에 나올 수 없었다. 박씨 부인이 밥상 앞에 없었다. 묵천이 눈치챘다. 박씨 부인은요? 가영이 부엌 쪽을 봤다. 해명 언니 옆에 있어요. 밥은 우리가 먹으래요. 묵천이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들었다. 어제와 같은 짠맛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짠 것 같았다. 아니면 짠맛에 익숙해진 것인지도 몰랐다. 묵천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 이무백이 품에서 고구마 넝쿨을 꺼냈다. 어제처럼 5번째 그릇 옆에 올려놓았다. 가영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어제도 저기 뒀잖아요. 응. 매일 꺼낼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가영이 잠깐 이무백을 봤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밥을 먹었다. 명화가 밥을 먹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구마 넝쿨, 언제 가져온 거예요? 이무경 씨가 마지막에 줬어. 이무경이 직접요? 아니. 이무경이 가고 난 뒤에 남아 있었어. 고구마 밭에. 명화가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이무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무백이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가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묵천도 밥 먹는 속도가 느려졌다. 이무경. 그 이름을 직접 물은 것은 명화가 처음이었다. 다들 알고 있었고 다들 느끼고 있었지만 입 밖에 내어 물은 사람은 없었다. 이무백이 밥그릇을 들고 한 입 먹었다. 씹는 동안 생각하는 것 같았다. 농부였어? 강호 사람이 아니었어요? 강호 사람이었는데 농부였어? 검을 알았는데 검을 쓰지 않았어? 힘이 있었는데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 명화가 들었다. 고구마를 좋아했어? 밭 가꾸는 걸 좋아했고 강호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무경 씨 덕분인데 이무경 씨는 그것 때문에 죽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무백이 말을 이었다. 강함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잖아. 근데 이무경 씨는 강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대가를 치렀어. 가영이 작게 말했다. 그건 불공평해요. 응, 불공평해. 그럼 사신기가 완성되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무백이 가영을 봤다. 그러길 바라고 있어. 묵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무경 같은 자가 죽지 않아도 되는 강호. 그 말이 밥상 위에 놓였다. 밥 먹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 사이에 그 말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가영이 밥을 한 입 크게 넣고 우물거리다가 말했다. 그러면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네요. 저 무공 없잖아요. 응. 이무경 씨도 무공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밭 가꾸고 밥 해주고. 이무백이 가영을 보다가 다시 밥을 들었다. 맞아. 가영이 흡족한 표정으로 국을 마셨다. 짠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오전이 깊어질 때였다. 해명이 방에서 나왔다. 걸음이 느렸다. 창백하지만 눈빛이 어제보다 또렷했다. 처음으로 문 밖으로 나와 마당 끝까지 걸었다. 박씨 부인이 그 뒤를 말없이 따라갔다.
마당 끝에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다. 아직 열매는 없었다. 잎만 달린 감나무가 봄 햇살을 받고 있었다. 해명이 그 감나무 앞에 서서 말했다. 이 나무 오래됐어요. 박씨 부인이 옆에 서서 말했다.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있었어요.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가을에 감이 달려요. 해명이 가지를 올려다봤다. 가을에 또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어요. 치료가 그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해명이 박씨 부인을 봤다. 박씨 부인은 나무를 보고 있었다. 해명을 보지 않았다. 해명이 당황할까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무가 정말 보고 싶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 있어도 돼요? 해명이 물었다. 있으라고 했잖아요. 박씨 부인한테 폐가 되는데. 폐요? 박씨 부인이 비로소 해명을 봤다. 눈이 가늘었다. 그러나 차갑지 않았다. 봄부터 약재 준비한 사람이 폐라고 하면 서운하죠. 해명이 입을 다물었다. 박씨 부인이 다시 감나무를 봤다. 해명씨가 강호에서 버텨온 것 알아요. 혈인맹에서 뭘 했는지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도 여기 오라고 기다렸어요. 왜요? 왜긴요? 박씨 부인이 짧게 웃었다. 이무경 씨가 부탁했거든요. 해명이 굳었다. 이무경 씨가요? 죽기 전에 사람을 보냈어요. 편지 한 장. 언젠가 설현화가 올 수 있어요. 그때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해명이 감나무를 보다가 눈을 내렸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울음이 아니었다. 울음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이었다. 오래전에 내려앉은 것이 지금에서야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감각. 이무경.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무경이 박씨 부인에게 편지를 남겼다는 것이, 이무경이 이무백의 마검 안에 기운을 남겼다는 것이, 이무경이 밭에 고구마를 심어 놓았다는 것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무경은 살아서 강호에 있었고 죽어서도 강호에 있었다. 그 방식이 검이 아니라 편지였고 밭이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고마워요. 해명이 말했다. 이무경 씨한테 해요? 박씨 부인이 말했다. 해명이 고개를 들었다. 박씨 부인이 하늘을 보고 있었다. 저도 그 사람한테 고마우니까 같이 고마워하면 되잖아요. 마당 건너편에서 가영이 감나무 쪽을 보다가 묵천 소매를 잡아당겼다. 묵천 아저씨. 해명 언니 웃어요. 묵천이 봤다. 해명이 웃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이 조금 붉어진 채로. 그러나 웃고 있었다. 강호에서 해명이 웃는 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묵천은 몰랐다. 아마 많지 않을 것이었다. 파천검이 조용히 울렸다. 오후가 시작될 무렵 마당에서 넷이 모였다. 박씨 부인은 부엌에 있었다. 해명은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다. 박씨 부인이 오후 침을 놓기 전에 쉬어야 한다고 했다. 묵천이 먼저 말을 꺼냈다.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명이 치료 안정되면 떠나지. 명하가 말했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해명이 좋아지면 같이 갈지 결정하고요. 묵천이 명하를 봤다. 오른팔. 알아요. 그래도요. 묵천은 더 말하지 않았다. 가영이 돌 위에 앉아서 세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럼 저는요? 같이 가. 이무백이 말했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묵천이 파천검 자루를 짚었다. 강호 쪽에서 기운이 오고 있어. 모두가 묵천을 봤다. 아직 멀어. 위협은 아니야. 그런데 향하고 있어. 뭐가요? 이무백이 물었다. 소문이야. 이호법이 뿌린 소문. 마검이 달라졌다. 사신기가 완성됐다. 그 소문이 강호를 돌고 있었다. 강호 사람들은 소문에 반응했다. 반응하는 방식은 달랐다. 두려워하는 자, 확인하러 오는 자, 이익을 계산하는 자,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자. 묵천의 파천검이 그것들을 느끼고 있었다. 올 거야? 묵천이 말했다. 누가요? 아직 몰라. 여럿이야. 이무백이 마검을 짚었다. 마검이 반응했다. 묵천의 파천검이 느끼는 것을 마검도 느끼고 있었다. 밤의 어둠이 긴장했다. 원한의 어둠이 아니었다. 밤이 새벽을 앞두고 조용히 깊어지는 것처럼. 가영이 땅을 봤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봤다. 적당한 크기의 돌들이 몇 개 있었다. 가영이 일어나 그 돌들을 한쪽에 모아두기 시작했다.
묵천이 가영을 봤다. 뭐 해요? 준비. 아직 와도 안 왔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무백이 가영을 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명하가 왼손으로 검자루를 짚었다. 오른팔이 뻐근했다. 그러나 왼손은 단단했다. 넷이 이 마당에 있었다. 해명이 방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박씨 부인이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쉬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강호는 항상 그랬다. 쉬어가는 자리에도 다음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여기 있었다. 도망가지 않았다. 흩어지지 않았다. 파천검이 울렸다. 마검이 울렸다. 가영이 돌을 하나 더 모았다. 마당에 봄 햇살이 깔렸다. 처마 아래 약재 다발이 흔들렸다. 박씨 부인 집에 밥 짓는 냄새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오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들도 있었다. 이무경의 기운이 있었고, 기다림의 기운이 있었고, 짠 밥이 있었고, 약재 다발이 있었고, 12살이 모아놓은 돌들이 있었다. 강호가 달라지고 있었다.